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. 일요일은 여당을 출입하는 민환 기자,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. 자, 어서 오십시오. 네.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? 네, 민완입니다. 예, 알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김재원의 저주입니다. 예, 김재원 의원 이야기인데 어제도 저희가 김재원 의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. 저주라는 표현이 좀 섬뜩합니다. 네, 그 김재원 의원이 대구에 내려가서 한 연설 이야기입니다. 어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가 대구에서 열렸는데요. 먼저 김 의원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. 이해찬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? 20년 집권한다, 50년 집권한다. 얼마 전에는 내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 이겁니다.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택시를 타고요. 이해찬 씨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했더니만 택시기사가 이래 이야기. 의원님 틀리십니다.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때 죽는단 말 아닙니까? 다음에 환장이 대통령 되겠네요. 뭐 가지고.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이야기는 아니고 택시 기사의 말을 인용한 건데 네. 이게 인용이라고 해도 여당 대표의 죽음을 거론한 거기 때문에 좀 과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아요. 네. 김 의원하고 혹시 통화를 해봤습니까? 네, 통화를 해봤는데요. 역시 뭐 우스갯소리로 택시기사 얘기를 그냥 전한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분위기입니다. 오전에 논평을 내놨는데 이 사용한 단어들만 봐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섬뜩하다, 경압스럽다, 또 저열한 막말이다. 무수한 문제 발언 가운데서도 단연 최악이다. 또 한국당에는 김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김 의원이 얘기했던 저 발언 중에 실제 이해찬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왜 그걸 문제 삼았는지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? 물론입니다. 그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렸던 14선언 11주년 행사 때 북측 정치인들과 면담하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. 당시 이해찬 대표는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또 못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남북 국회 회담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정권을 안 뺏기게 단단하게 마음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런 거군요. 근데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년 집권한다, 50년 집권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당시에도 그런 말들이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말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.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법정으로 집권하는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?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? 저런 결기는 이해를 하긴 하겠는데 저런 말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극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. 그렇습니다. 이 대표가 그 평양에서 정권 안 뺏긴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한국당은 장기 집권의 망상을 버리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. 재밌는 건 당시 민주당 측의 해명인데요. 이 대표와 함께 평양에 갔었던 이석현 의원이 뭐라고 해명을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. 이해찬 대표가 좀 분위기를 부드럽히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가벼운 분위기로 한 얘기였어요. 그냥 웃고 그런 웃는 분위기였지. 웃자고 한 얘기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. 웃자고 한 얘기다? 네. 근데 다른 쪽에서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아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 김 의원이 대구에서 한 말도 당원들의 결의를 다지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이는데 선을 조금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김재원의 저주 이 물음표의 느낌표는 조크와 조롱 사이로 정리했습니다. 예, 조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의미를 맞췄군요. 네. 상대에 대한 이 배려가 없다면 농담도 상처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항상 말조심, 언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 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. 양철의 이재명 구하기로 해봤는데요. 양쪽에 철자로 끝나는 이름을 가지신 두 분의 그렇습니다. 얼굴이 등장했군요.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전해철 의원입니다. 예. 사실 저 두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측근, 네. 이른바 삼철이라고 하죠. 그중에 지금 이호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인 생활을 하고 있고 네. 그러고 보면 저 두 분이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어요. 그렇습니다. 저 두 분이 왜 근데 저렇게 나서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그렇습니다. 그 전해철 의원이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친문 진영이 정적이었던 이 지사를 저렇게까지 구명하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.
근데 두 사람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네.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맞붙지 않았었습니까? 맞습니다. 좀 껄끄러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당시 그 지난해 당내 경선 때 감정의 골이 깊이 패였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우리 이 후보 측에 좀 가족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이제 많은 또 근거를 제시했습니다. 사실 아닌 걸 제가 증명해야 됩니까? 제가 마녀입니까? 근데 탄원서를 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상황이 네. 된 건데 지난번에 양정철 원장도 사실 이재명 지사하고 저녁을 같이 하고 네. 일부러 사실 그 사진까지 공개를 해서 야, 도대체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전 의원과 이 지사가 원래 그때 만나기로 했었는데 못 만났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를 수원에서 함께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잡았다 이렇게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럼 이 시각 현재 어디선가 지금 수원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.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친문 진영에서 이 지사를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자 이런 기류가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여요. 그렇습니다. 일단 전 의원이 냈다는 그 대법원 탄원서만 보더라도요. 그 여권의 현직 국회의원이 총 57명이나 서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름을 한번 뭐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. 뭐 다 못 들어갈 정도인데요, 화면에. 이해찬 대표도 있고요. 또 친문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. 예. 근데 사실 네. 뭐 청와대에서 어떤 뭐 지침이 있어서 저렇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아까 나와 있던 의원들 몇몇한테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심전심으로 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원도 있었는데요. 또 반면에 이 지사 측의 부탁을 받고 서명해줬다고 말한 의원도 있었습니다. 예, 뭐 친분 관계가 작용을 했을 텐데. 네. 근데 문제, 관심. 이 부분이 뭐냐? 대법원에 낸 탄원서가 실제 판결에 영향을 주느냐? 이 네. 부분이거든요.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요. 대법관을 지낸 한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. 양형을 판단하는 1심 재판과 달리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판단이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탄원서 이런 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. 법적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. 그렇군요. 대법원 판결에 저런 정치적 행위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겁니다. 물론입니다. 자,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를 해 주시죠. 네. 그래서 양철의 이재명 구하기의 느낌표는 이도 좋고 문도 좋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지사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돼서 좋고 또 친문 진영 입장에서는 갈등설을 잠재워서 좋고 그러니까 이 지사를 둘러싼 구명 움직임은 결국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합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예, 지금 이 시각에 저녁을 먹고 있는 그 두 정치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도 여권의 깊숙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.